자, 에놀레이트, 이제 음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알파 수소를 가진 카보닐 화합물. 여기서 이제 반응 기질로 사용될 수 있는 카보닐 화합물은 알데하이드나 키톤, 그다음에 카복실산, 에스터, 아마이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카보닐 화합물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파 수소를 가진 카보닐 화합물에 염기를 처리해 알파 수소를 탈양성자화시켜 생성한다. 자,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탄소, 거기에 붙어 있는 수소는 이제 알파 수소죠. 알파 수소를 이제 강한 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화학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과 염기의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화학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구조적으로 에놀레이트는 에놀의 짝염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에놀레이트인데 에놀이라고 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요거잖아요. 자, 요거 배칭 시켜보면 요게 에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염기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그럼 요게 산이 되는 거고 요게 염기가 된다라고 봤을 때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염기 물질, 짝염기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에놀레이트는 에놀의 짝염기 형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공명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공명 구조 형태로 존재할 수 있죠. 당연히 전자적인 그 배치를 보면은 전기음 정도가 더 큰 산소 원자 쪽에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게 더 안정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명구조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 예인데, 요게 주 공명구조고, 요게 이제 부 공명구조가 되는 거죠. 요게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 왜? 더 안정하니까.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작용기에 따라서 알파 수소의 산도가 달라지므로 이제 반응 속도는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에놀레이트를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절한 염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알파수소, 산도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보통 pK 값이 25, 카본액이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에스터 같은 경우, 에스터가 반응 기질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 경우는 이제 pK 값이 25잖아요. 그래서 그 카보닐 탄소의 알파수소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염기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기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놀레이트의 생성은 전형적인 산염기 평형 반응이고요. 효과적인 에놀레이트의 생성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염기의 경우에 카보닐의 알파 수소를 충분히 탈양성자화 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염기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사용하는 염기의 짝산, 그러니까 염기가 반응을 해서 염기가 산으로부터 수소를 받아서 생성되는 짝산이 있겠죠. 그래서 생성물 쪽의 짝산과 반응물 쪽의 산, 그거에 이제 pK 값을 비교해서 pK 값이 더 높은 쪽, 그 말은 더 약산인 걸 의미하는 거죠. 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염기의 짝산의 산도가 카보닐 화합물 알파 수소의 산도보다 더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산도가 더 작다는 얘기는 더 약산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pK 값은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케톤 화합물에 이제 염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이게 에놀레이트잖아요. 이게 산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짝염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염기니까 얘가 짝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할 거는 뭐다? 반응물의 산, pK 값이 19고요. 컨주게이티드 엑시드라고 되어 있는 짝산. 요거의 pK 값을 비교하는 거죠. 많이 사용되는 이제 염기 중 하나가 NaOH, NaOET. 여기는 하이드록사이드, 알콕사이드 계열. T부톡사이드니까 여기까지 알콕사이드 계열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게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짝산의 경우에는 이제 15.7, 16, 18이잖아요. 그러면 왼쪽 변에 존재하는 케톤의 pK 값이 19라고 봤을 때 뭐가 더 강산이죠?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반응 생성물 쪽에 존재하는 짝산이 더 강산입니다. 왜? 이게 더 pK 값이 작기 때문에. 그 말은 반응은 역반응으로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정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이 케톤의 알파 수소를
이 염기들을 이용해서는 제거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소듐 하이드라이드, 그 다음 이제 LDA라고 되어 있는데, 소듐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카보닌 화합물보다는 알코올에서 많이 사용되는 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LDA라고 하는 이 염기를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LDA는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이고요.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아마이드 음이온 물질입니다. 자, L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착산이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그 화합물의 pK 값은 40입니다. 케톤의 pK 값이 19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약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거의 100% 정반응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LDA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 싹산의 pK 값이 40인 굉장히 강한 아마이드 음이온 염기이며 카보닐 알파 수소의 탈양성자와 반응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염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리튬이라고 하는 이제 카운터파트 양이온이 붙어 있는 건데, 질소 원자가 이렇게 아이소프로필기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쌍, 비공전자쌍을 두 쌍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리튬이라고 하는 양이온이 카운터파트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LDA의 구조가 되고요. LDA는 실제 이제 화학 반응을 할 때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에다가 염기를 처리해서 많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LDA를 THF라고 하는 테트라이드로푸란,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죠. 그래서 강한 염기를 사용하는 반응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매고요. 요거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이쪽에 존재하는 수소를 그냥 LDA를 베이스라고 나타내면은 이렇게 반응을 진행시켜서 다음과 같은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아이소프로필기의 입체적인 크기로 인해서 아이소프로필기가 양쪽에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꽤 큽니다. 그래서 친핵성도는 전혀 없어요. 비공유전자쌍의 반응성은 굉장히 큰데 그 자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친핵체로서 쓰이기는 어렵다. 바꿔 말하면 염기로서만 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친핵체 강염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의 100% 염기로 사용된다라고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자, 생성은 앞쪽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의 수소 원자를 N-부틸리튬을 이용해서 탈양성자화 시켜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에다가 이게 N-부틸리튬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N-부틸리튬이라고 부르는 이제 탄소 음이온의 강한 염기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이제 탄소 음이온이 여기 수소 원자를 공격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질소 원자 쪽으로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LDA라고 하는 이제 화학종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뭐 유기 리튬 시약이나 그리니아드 시약, 아마이드 음이온, 소듐 하이드라이드 등의 강염기도 사용할 수 있으나 염기의 입체적 크기가 크지 않으면 염기가 아닌 친핵체로 사용될 수 있다. 카보닐 화합물의 경우에는 카보닐 탄소 원자,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카보닐 탄소 원자가 존재하죠. 항상 존재한다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염기적인 성격보다 만약에 친핵적인 성격의 큰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알파 수소가 제거가 돼서 생성되는 에놀레이트의 생성인데 그 친핵체가 카보닐 탄소 원자를 직접 공격하는 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체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는 크게 이제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염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하이드록사이드 및 알콕사이드 염기는 이제 카보닐기가 하나 존재하는 뭐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터, 아마이드 이것들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1,3-다이카보닐 화합물, 자, 이런 형태의 화합물에서는 이쪽 편의 수소 원자의 pK 값이 여기가 두 개가 다 케톤이면 이제 9가 되고요. 뭐 한쪽 편이 이제 에스터, 그리고 나머지도 에스터가 되면은 9에서 11, 그다음 13 정도까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산도가 큰 경우에는 9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이드록사이드가 여기 수소원자를 잡아서 생성되는 짝사인 물 15.7이었고, 알코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16에서 18 정도가 되니까 이것들보다 생성되는 짝산의 pK 값이 더 높잖아요. 즉, 더 약산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 원자들은 하이드록사이드나 알콕사이드를 가지고도 충분히 제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카본화합의 알파탄소 화학 중에 이제 에놀레이트의 친해성도, 에놀레이트가 친해체로 작용을 할 때, 이제 그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반응에 참여하는지, 에놀레이트의 친해성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비대칭 케톤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성격이 다른 알파 수소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소가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비대칭 에놀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에놀레이트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놀레이트의 친해성도, 에놀레이트는 공명구조에 의해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음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공명구조를 그린다. 그럼 산소 원자의 전자쌍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공명구조의 형태는 이쪽 편에 CH2의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원자는 이쪽 편에 산소 원자가 있고요. 이쪽 편에 탄소 원자가 있죠. 당연히 전기음 성도가 더 큰 산소 원자의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왼쪽 편의 구조가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왼쪽 편 형태로 주로 존재하게 되겠죠. 공명구조 상태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반응에 참여할 때는 오른쪽 편의 경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원자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친핵성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형태에서는 왼쪽 편이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지만 실제 반응이 일어날 때는 탄소 원자가 친핵체로 작용해서 친전자체로 공격하는 거, 요거를 C알키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알키라가 좀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에놀레이트는 이제 공명구조에 의해서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쪽성 친핵체로 작용 가능한 거죠. 탄소 원자의 친핵체로서의 성격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산소 원자가 친핵체로 작용하는 게 100%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산소 원자가 친핵체로 작용하는 것도 친전자체의 종류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알키라, C알키라 두 개 다 모두 다 가능한데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탄소 원자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친핵체로서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C알키라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비대칭 카보닐 화합물에서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경우를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케톤의 경우만 가능한 거죠. 왜 그런지는 이제 구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양쪽 편에 탄소 원자 골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케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칭 케톤의 경우에 성격이 다른 알파 수소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알파 수소가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에놀레이트의 구조, 특징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화합물이 존재하고 오른쪽 편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여기를 H1이라고 놓고 왼쪽 편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이걸 H2라고 놓으면은 자, 지금 이제 여기다 염기를 처리해 주게 됐을 때 키네틱 에놀레이트, 서모다이나믹 에놀레이트, 요거는 이제 속도론적인 에놀레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연력학적인 에놀레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키네틱, 서모다이나믹, 요건 앞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용어들인데 성격은 다 똑같아요. 키네틱은 더 빨리 생성되는 거,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빠르게 생성되는데 안정도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거고요. 서모다이나믹 에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느리게 생성이 되는 데 비해서 안정도는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H2가 제거가 되면은 키네틱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H1이 제거가 되면은 서모다이나믹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안정도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더 안정합니다. 그런데 얘가 더 빠르게 생성이 되죠. 자,
그 이유는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키네틱 애놀레이트, 서모다이내믹 애놀레이트라고 이제 부른다.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키네틱 애놀레이트는 비대칭 케톤에서 입체 장애가 적은 위치에 있는 알파 수소가 탈양성자화되어 생성이 된다. 자, 이쪽 편은 메틸기가 존재하죠. 아무래도 메틸기로 인해서 염기가 접근을 할 때 여기에 치연기가 공간에서 막는 효과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애놀레이트의 생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놀레이트가 효과적으로 생성이 되기 위해서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하지 않는, 즉 친액체로서의 성격은 없는 염기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대부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염기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즉 애놀레이트의 생성에 참여하는 염기들은 그 자체의 크기가 꽤 커요. 그럼 염기 자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 메틸기라고 하는 아주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알키리가 존재하게 되면은 공간상에서 부딪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접근하기는 H2 쪽으로 접근을 해서 H2 수소 원자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부딪힘이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입체 장애가 적은 쪽에 있는 거, 그거를 제거하는 게 키네틱이다. 더 빨리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이 상태 에너지도 얘가 더 낮습니다. 왜?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서모다이나믹 애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비대칭 케톤에서 입체 장애가 큰 위치에 있는 알파 수소. 앞쪽에서 보시면 얘잖아요. H1이 제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서모다이나믹 애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자, 여기도 탄소 이중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탄소 이중결합이죠. 알켄의 유도체라고 봤을 때 알켄의 안정도는 치환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안정하죠. 자, 여기는 뭐 산소 원자까지 뭐 치환체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3치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알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 4치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알켄이라고 볼 수 있죠. 치환이 더 많이 된 알켄이 안정하다라고 봤을 때 아래쪽에 존재하는 서모다이나믹 애놀레이트가 더 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낮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특징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자, 애놀레이트 생성 시 전이 상태 에너지는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틸 치환기와의 입체적인 부딪힘이 없는 앞쪽에 설명드린 H2 수소죠. 요거를 제거할 때가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키네틱 애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경우가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고요. 알킬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알킬기가 전자를 밀어주면 그쪽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소 원자 쪽도 전자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바꿔 말하면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이 더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메틸기가 없는 쪽의 수소 원자가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 성격까지 고려했을 때 그쪽 편 H2였죠. 아까 H2 쪽의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는 게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생성된 애놀레이트 안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환이 더 많이 된 형태의 알켄인 알켄 유도체인 서모다이나믹 애놀레이트가 더 안정하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키네틱 애놀레이트를 생성하는 조건, 그러니까 키네틱 애놀레이트의 생성을 선호하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염기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LDA를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강염기인 LDA를 사용을 하고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굉장히 낮은 온도, 마이너스 78도씨 조건에서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78도씨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이제 아세톤이라고 하는 용매를 녹여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78도씨까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온도 조건에서 반응을 진행시키고요. 염기를 카본이 화합물에 비해서 좀 더 과량을 사용하는 조건. 그 말은 100% 애놀레이트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키네틱 애놀레이트의 생성을 선호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서모다이나믹 애놀레이트가 생성되는 조건은 이것들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염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알콕사이드 계열의 염기를 선호하게 되고요. 극성 양성자성 용매 조건에서 사용을 합니다. 뭐 에탄올이나 알코올 계열의 물질들, 에탄올도 알코올이긴 하지만 어쨌든 알코올 계열의 물질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온 조건에서 좀 더 높은 온도 조건에서 진행을 시키고요.
케톤을 좀 더 과량 사용하는 조건에서 반응을 진행시키게 되면은, 이제 조금 평형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머다이나믹 애놀레이트가 생성되는 쪽으로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설명드린 반응 조건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LDA를 사용하고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 조건에서 낮은 온도. 그러면 여기에 수소 원자가 제거돼서 생성되는 키네틱 애놀레이트가 생성이 되고요. 소듐 에톡사이드, 즉 알콕사이드 계열의 염기고 극성 양성자성 용매 조건을 사용하고 높은 온도에서 반응시키게 되면은 요축변 수소 원자죠. 그래서 여기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는 터모다이나믹 애놀레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어느 형태의 애놀레이트가 우세하게 생성되는지 꼭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